안녕하세요. 도란도란북스의 잔쌤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God bless you. 제가 그동안 책을 쓰면서 또 논문을 쓰면서 정말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었는데요. 자, 드디어 ESP 학회에서 등재한 논문을 드디어 이렇게 발표하게 되는 것 같아요. 논문을 쓰면서 많은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 학부모님들이 영어에 대해서 정말 힘들었겠다. 아이들도 너무 힘들었겠다. 속상했다. 했겠다. 언어를 배울 때 정말 이런 어려운 점들이 있어서 정말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이렇게 공부했을까? 정말 우리 때도 영어를 공부하는데 정말 힘들었는데 아니 지금 40년이 지났는데도 영어에 대한 학습이 엄청 많아요. 근데 너무나도 다양해. 근데 너무 많아서 또 문제야. 그래서 논문을 통해서 파닉스에 대한 기준점을 조금 더 알려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파닉스는 어떤 걸 배워 파닉스를 배웠다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이 논문을 통해서 제가 조금 이러한 내용으로 공부를 해야 우리 아이들 그리고 우리가 영어를 배울 때 이러한 효과가 있습니다. 자, 모국어에 기반한 의문인식이 파닉스 학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글자를 배울 때 소리를 배우잖아요. 근데 영어에도 글자의 소리가 있는데 그거를 모국어로 학습하면은 효과가 어마어마하대요. 자, 근데 여기에 저자가 누구예요? 조국이라 되어 있네요. 접니다. 네, 그리고 이 논문을 쓰게까지 도와주신 우리 김효익 교수님 그리고 우리 가족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 같이 파닉스 학습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파닉스 학습인가 라는 것을 논문을 기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같이 내용을 살펴볼까요? 도란도란 Books Today brought to you by Catherine J. Davis and John Joe. ESP Review Volume 5 Number 2 Winter 2023 모국어에 기반한 의문음식이 파닉스 학습에 미치는 영향 조국 and Kim Hyung-yup 2023 Enhancing in Reading Skills in Phonics Acquisition Method by the Use of Native Language Basis ESP Review 5293- page 93 to 117 117쪽까지네요. 내용이 좀 많은가 봐요. 네, 그럼 같이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Nowadays, Koreans are deeply esteemed to improve their English ability, especially in order to succeed in reading. Readers must be aware of spelling and pronunciation for the phonetic purpose. Most importantly, the beginners have to be trained based on the individual words which mostly consist of phonetic elements. Understanding the unique sounds of English letters and words is crucial, as ignorance of these phonetic bases can hinder comprehension. Providing readers with accurate phonetic information is vital to aid the transition from Korean L1 to English L2. A comprehensive reading program should encompass phonological awareness, phonemic awareness, phonics, oral blending, decoding, spelling, sport, and sight word study. Typically, these programs employ an ESP approach, emphasizing learning based on native language principles to improve reading skills. This method facilitates understanding the specific patterns of English sounds in comprehension to Korean. Since Korean education traditionally does not focus on teaching phonetics based on native language sounds, this approach is significant. It will help learners to grasp the precise American phonetic patterns, enabling them to accurately pronounce English words. This strategy is pivotal in helping Korean learners applying their knowledge to achieve correct pronunciation of target words in English. L1 to L2 reading ability, phonetic awareness, phonological awareness, phonics, prolong, ESP L1 to L2, 읽기 학습, 음소인식, 의문인식, 파닉스, 연음, 특수목적 영어. 본 논문은 2023년도 고려대학교 글로벌 비즈니스 대학 교내 연구 지원 연구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제1 저자 고려대학교 아동언어 코칭학과 석사과정. 교신 저자 고려대학교 글로벌대학 영미학. 1번 들어가기. 현재까지 영어는 제2 외국어로서 다양한 영어 학습 방식의 대상이었다. 특히 영어 발음은 학습의 목표로서 중요한 요인이었으며 이러한 차원에서 영어 학습 중 영어 발음은 학습 목적 달성을 위해서 더 세밀하게 검토되어야 하며
아울러 접근 방식에서도 보완이 필요하다. 본 논문의 목적은 바로 ESP 시각에서 바라본 파닉스 학습자의 발음 교육 부분을 중점으로 학습자의 교육 과정 중에서의 음성 인식과 연관된 사안들에 초점을 두고 이에 대한 교육 방향 제시에 주안점을 두고자 한다. 우선 영어를 외국어로서 교육할 때 영어 학습 수행에 해당 국가의 모국어 발음을 상세하게 재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학습 대안 언어로서 영어의 발음 부분을 재인식함으로써 외국어 발음 교육의 근간을 삼으려고 한다. 이와 같은 방식은 영어 발음을 정확하게 인식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효과적이면서 신속하게 학습 대상 언어의 발음을 원어민에 버금갈 수 있도록 발음 교육을 수행하는 데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수아자 연구를 보면 인구어 중 라틴어 계통의 스페인어, 포르투갈어의 경우 해당 언어의 발음 파악의 우선적 필요성을 인식하고 모국어와 영어 발음 문서적 발음을 비교 검토한 연구를 바탕으로 영어를 제2 외국어로서 교육을 시행하는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비록 라틴어 계통의 언어들이 한국어에 비해서 발음 현상에서 영어와 매우 흡사하지만 해당되는 계통의 모국어 영어 학습자들에게 영어를 지도할 때는 라틴어 계통 언어들의 의문적 분석 및 이해를 토대로 영어 발음을 표기하고 교육하는 방식을 응용함으로써 언어들 사이에 나타나는 발음에서의 유사성 및 차이점을 인지하게 하고 학습 대상 언어의 발성 과정을 완수하는 영어 교육 방법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해당 언어들 이외에 다른 언어에서도 언어들 철자의 음성적 자질인 소리값을 바탕으로 이와 같은 지식을 배경으로 외국어인 영어 발음을 교육하는 방향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다른 국가에서 활용된 영어 발음 교육을 기반으로 영어 발음 교육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어 모국어 화자가 자연스럽게 인식하고 있는 발음에 대한 배경 지식을 토대로 영어 발음의 정확한 습득을 목표로 학습을 진행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영어 학습의 시행 필요성을 염두에 두면서 영어에 대한 발음 체계를 한국어 화자들이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발음 표식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서 한국어 발음 체계를 구성하는 발음상의 음성 정보들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어 소리의 기본 단위의 음소들을 인지해야 한다. 이때 확인된 음소들이 조합되면서 나타나는 발음을 정확하게 하면서 외국어 표기를 위해 한국어 발음 음소들의 배열을 통해서 외국어 발음 표기의 가능성을 재조사해야 한다. 이런 과정에서 구축된 영어 발음을 위한 한국어 음소 배열의 재구성을 시행하는 단계를 기반으로 영어 발음의 표기를 체계적으로 정돈한 결과를 토대로 영어 발음 학습을 모색하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어에서 발견된 발음 체계를 정리하면 음소들을 자음 및 모음으로 분리할 수 있으며 음소들을 상위 단위로서 음절, 단어들의 단위로 구성할 수 있다. 가장 먼저 음운 단위들의 구성 형태는 계층 구조를 바탕으로 구축되며 일단 설정이 가능한 단위들을 기반으로 상하 계층 구조로 갖추게 된다. 우선 가장 기초 단위가 음소라고 한다면 음소들을 시작으로 하여 음절 단위가 가능하게 되며 바로 이어서 음운단어, 강세구, 억양구, 발화 등의 단위들이 구성소로서 나타난다. 여기서 말하는 상하 계층을 형성하는 단위들은 음운론 이론 측면에서 볼 때 음률 구조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처럼 상하 계층 구조에 포함된 단위들은 구조적 측면을 예시하는 차원에서 언급된 단위를 일단 n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가장 낮은 수위의 단위인 음소를 n1으로 시작해서 이후 음절을 n2로 그리고 최종 단위인 발화 단위를 n7으로 설정할 수 있다. 이처럼 단위를 다른 표기로 대체할 수 있음을 보이는 이유는 음소부터 발화까지 모든 단위들이 일단 단위라는 관점에서 개념적으로 동일한 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음을 제시하려는 데 있다. 그리고 여기서 음운 단위를 구분해서 제시하는 핵심적 이유는 음운 구성 단위들이 음운에 관련된 발음 현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제기하려는 데 있다. 한국어 음운 단위 구성 체계를 궁극적으로 발음으로 표현되는 음운 현상의 기초에서 음소로부터 발화 단위까지 구분된 형식을 통해서 관찰해보면 한국어에 나타나는 대표적 발음 현상의 내부를 아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다.
특히 기존 의문론 이론 중 하나였던 음률 의문론 prosodic phonology의 기반은 바로 앞에서 제기한 의문 단위 혹은 운율 단위와 발음의 연관성을 분명하게 규명하기 위해서 고안되었던 접근 방식이었다. 따라서 한국어에서 위에서 언급한 의문 구조를 기반으로 음률 의문론에 주장하는 상하구조 배열의 음률 구조 모형을 구축할 때 바로 N1, N2, N7 구조로 나타낼 수 있다. 음률 의문론에 의하면 초기 단위를 소개되었던 음절 N1으로부터 발화 단위 N7까지 음운 구조 분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알아야 할 점이 있다면 제기한 음운 이론에서 음절을 또다시 하위 단위로 재분석한다는 사실이다. 즉 음절을 두음, 해금, 마름을 가리키는 초성, 중성, 종성의 분리를 제기하였다. 다음 그림 1의 음절 구조 도식을 통해서 음절의 음률적 구조를 표시하고 있으며 한국어 화자가 영어를 습득하려면 다음처럼 분석된 음절의 음문적 구조가 한국어와 영어에 어떻게 나타난지를 비교함으로써 언어 사이의 차이를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다. 그림 1. 음절 구조, 음절, 초성, 중성, 종성 이렇게 그림이 있네요. 그럼 같이 다음 페이지 볼게요. 도란도란 Books Today brought to you by Catherine J. Davis and John Joe. L1 학습을 통한 L2의 학습의 효과 1. 모국어 확인 중심 영어 교육 방법. 영어 발음에 대한 정확한 습득 방향은 어느 언어이든 해당 언어에 관련된 언어적 체계를 확실하게 올바르게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래 표 2는 브라질, 포르투갈어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를 공부하기 이전에 자신의 모국어 연관된 음운 구조 관련 사항들을 정리하여 체계화한 예시이다. 소자에 주어진 도표들을 보면 포르투갈어 발음에서 구축할 수 있는 음률 단위를 음소, 음절, 단어 등을 기축, 음운 단위로 제한하고 있다. 도표 좌측에 나열된 단위들을 분리 방식, 합체 방식, 첨가 방식, 생략 방식 등 음소, 음절, 단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분별 수행의 기준 방식들을 가리킨다. 여기서 이들 방식을 총칭해서 단위 확인 방법, manipulation으로 명명하고 있다. 즉, 해당 언어에서 특정 소리의 음성 자격을 확보하려면 좌측에 제시한 방법들을 적용함으로써 해당 단위의 정체를 분명하게 확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분리 방식 또는 분절 방식, segmentation을 살펴보면 pluma, pluma, father, feather 라는 단어를 발음하는 경우 분리 방식을 적용하는 과정을 토대로 해당 단어를 구성하는 p, 아 등의 별개의 음소로 확정지을 수 있는 기준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비교 및 검토 방법 comparison 방식은 역시 음소의 적정성을 비교 방식을 통해서 결정하는 방법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 위에서 보였던 음소의 배열 구조가 해당 언어에 적절한지 아닌지를 비교 검토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분석 기반 단위 확인 analysis에서는 음소를 직접 수를 세어보는 등의 직접적 관찰과 분석 과정을 가리킨다. 이 부분을 단어에 적용하면 문장 속에서 어순을 통해서 그 의미 전달성의 적절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아래 표 1을 통해서 음소는 좌측에 제한된 모든 영역에 포괄적으로 적용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다만 본 연구에서 증시하는 목표가 발음 부분임을 감안한다면 중점적으로 다뤄져야 할 내용은 바로 단위 확인 방법의 소리값 확정일 것이다. 즉 발음 부분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좌측의 세 가지 기준들 중 단위 확인 방법의 제한적으로 내부에 또 다시 구분된 분리 방법, 합체 방식, 첨가 방식, 생략 방식, 대체 방식, 교환 방식에 집중하여 분석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특정 언어에서 바로 철자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소리값에 해당하는 음소들의 정체성 확보를 위해서 제기된 기준 방법 등을 적용할 수 있다. 여기서 라틴 계통 언어는 모국어로서 L1 그리고 영어는 외국어로서 L2 언어로서 언어를 배울 때 학습 방식을 의미한다. 표 1. L1과 관련된 의문인식 능력 방법에 관한 자료. 본 도표는 의문인식 능력에 관한 연구 자료이다. 예를 들어 각 표에 설명이 되어 있는 연구를 통해 규명 자료이며 표에 포함된 물음표는 당시까지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가리킨다.
또한 점선은 도저히 발음으로 조합이 불가능한 소리값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브라질에서 포르투갈 분석을 토대로 영어 발음 학습을 진행할 때 자신들의 모국어를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학습 응용의 경우 영어의 구체적인 체계를 정리하고 모국어와 비교하는 학습 방식에 적용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여기서 모국어 L1을 학습한다는 의미는 L1의 체계적인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이러한 과정을 기반으로 학습 방식을 외국어인 L2에 적용하여 학습의 효과를 기여할 수 있는 방향의 필요성을 위에 제시한 도표를 통해 그 진면목을 확인할 수 있다. 모국어 L1 그리고 외국어 L2의 음운 정보 정리 및 비교 검토. 1번 포르투갈어와 영어의 소리값 음운 구조 비교. 언어들의 차이점은 각자 언어가 소지하고 있는 고유한 소리값을 통해서 할 수 있다. 따라서 해당하는 고유 소리값이 존재 상황을 정리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그 중에서도 특히 라틴어 계통 언어들이 영어와 매우 유사한 소리값을 보이지만 언어에 따라서 별도의 음성 표기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영어의 고유 소리값을 특정 외국어 음성 표기로 다시 변환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다음은 포르투갈어 소리값을 제시하고 있으며 영어와 어떤 측면에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도표 비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도표는 브라질 모국어인 포르투갈어의 자음 소리값으로서 음소적 측면에서 어떤 분포로 나타나는지를 제시하고 있다. 영어 도표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빈칸에 두 개의 소리값으로서 자음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면 왼쪽은 무성음, 오른쪽은 유성음을 의미한다. 표 2. 일반적으로 모국어 자음의 소리값. 그리고 도표가 보이네요. 앞에서 제시한 예시는 포르투갈어 자음 소리값 분포 정리 도표로서 소리값을 정리한 도표이다. 이처럼 소리가 다르게 표기되는 형식을 통해서 언어들마다 차이를 보이는 소리 분포를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제시하는 표 2, 표 3 두 도표들을 모음자음 중심이며 도표에서 가로 및 세로에 제시된 음성 분별 기준들이 동일하지만 포르투갈어와 영어 두 언어의 자음 소리값 차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수호자의 주장에 따르면 외국어로서 영어 발음 교육을 시행할 때는 언어 사이에서 다르게 나타나는 소리값을 정확하게 구별하고 모국어에 해당하는 소리값을 외국어 L2로 변환하려고 시도할 때 반드시 학습자 모국어인 L1 언어의 음성적 특성을 정확하게 고려하면서 발음 학습을 진행해야만 비로소 목표 외국어에 해당하는 발음을 올바르게 구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일목정연하게 제시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다음에 지시된 표 3을 보면 이미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영어의 자음 발음을 미국식 영어를 중심으로 소리값을 정리하여 L2 학습에 적용될 수 있도록 정리한 것이다. 도표 구성 중 하나의 빈칸에 두 개의 소리가 위치할 때는 왼쪽은 무성음, 오른쪽은 유성음으로 이해하면 된다. 따라서 L1 언어를 기반으로 학습 목표어인 L2로 학습하는 경우에 모국어 언어를 기준으로 어떤 과정을 토대로 학습이 진행될 수 있을지를 도표들의 비교, 검토를 통해서 정확하게 가늠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포르투갈어 L1의 학습 중 발음의 형태와 기준을 확립하여 영어 학습을 진행할 때 학습이 더 높은 수준의 학습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도표는 브라질 모국어 포르투갈어의 자음 소리값으로서 음소적 측면에서 어떤 분포로 나타나는지를 제시하고 있다. 영어 도표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빈칸에 두 개 소리값으로 자음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면 왼쪽은 무성음, 오른쪽은 유성음을 의미한다. 표 3. 미국 영어의 자음 소리값. 표 4. 영어 소리값의 한글 자음 표식 활용 예. 3번 한글을 통한 영어 소리 특성 이해. 앞서 브라질 모국어 포르투갈어를 기초로 영어를 학습하는 경우 두 언어 사이의 소리값 차이를 확실하게 인지하고 모국어 이해를 토대로 외국어인 영어를 학습시키는 것처럼 한국어에서도 동일한 방법을 토대로 영어 교육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학습자에게 한국어 소리 체계를 다시금 확인하는 과정을 분명하게 밟도록 과정을 이수시킨 이후에 한국어 소리값을 영어 소리값에 연계하는 방법을 모색하는데 기초 자료가 될 수 있다. 표 4는 한국어, 영어 자음 소리값을 영어에 어떻게 연결하는지를 보여주도록 구성되어 있다.
한국어 자음 글자의 소리를 L1으로 분석하고 배분한 이후에 이와 같은 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외국어로서 영어 L2에 접목하여 학습에 활용할 수 있게 정리한 내용이다. 다만 여기 도표 자음 표기에는 현대 한국어 글자 소리값을 기준으로 형성된 것이다. 7번 표 4에서 확인이 필요한 사안은 영어 소리값을 한국어 소리값으로 전환했을 때 현대 한국어 소리값에서 사용하지 않고 있는 소리값 표기를 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동일 빈칸 두 소리가 위치하면 왼쪽은 무성음으로 오른쪽은 유성음으로 사용된다. 표 4에만 기준해서 영어 발음을 표현하는 것이 오늘날 교재 구성 방식이지만 실제로 표 4의 자음 구조로만으로 영어 소리값을 모두 표현하는 데 한계점이 있다는 것 또한 사실이다. 따라서 영어 발음에 가까운 발음 표식을 위해서라면 현대 한국어 소리값에만 의존하는 방식을 탈피하는 또 다른 방법을 고려해야만 한다. 이 말은 현대 한국어 발음에만 그치지 말고 혹 과거 한국어 발음 표기 방식이 영어 소리값 표기에 활용하는 부분이 가능할지 상세하게 살펴야 할 것이다. 바로 현대 중세 한국어의 소리값 표기 중에서 어떤 표식이든지 마냥 영어 발음을 해당 언어의 모국어 화자에 다가설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만 있다면 과거에 존재하였던 이러한 한국어 소리값 표기 방식들을 재차 확인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 다음에 제시되는 표 5를 보면 유의할 점이 제기되어 있다. 즉, 영어 소리에 가까운 한국어 표기 방식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19세기 초 편찬된 조선시대 영어 교재 아학편에 제기된 한국어 글자 소리값 중심의 영어 발음 표기를 정리한 사항이다. 당시 출판되었던 영어 교재에서 선정하였던 영어 발음에 대한 한국어 글자 소리값 표식 중심의 음성 표기를 향후 영어 소리값 표식에 포함시켜서 영어 발음의 소리값을 한국어 방식으로 제시할 수 있으면서 영어 발음 교육에 적용할 수 있다면 이에 대한 내용은 상세하게 분석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다음 도표에서 해당 저서에서 제시하는 한글 소리값 기반 영어 소리값 표기를 정리해서 제시하였다. 조선시대 영어 교재 아학편은 베리북스에서 최근에 재출판한 서적이며 구엄할 시기에 지식인들이 영어 학습을 위해 출판한 주요한 교재였다. 이 교재 출판 과정은 우선 조선 말기 정여운 선생님께서 천자문을 개편하여 새롭게 한자 기초 교육을 위해 교재를 편찬하였고 이 교재를 가리켜서 아학편이라고 하였다. 이후 19세기경 지석영 선생님이 다시 편찬한 책이다. 해당 책에서 한자를 공부하면서 영어를 아울러 학습할 수 있도록 해당 한자의 의미를 한국어, 일본어, 영어로 표시하였다. 특히 영어는 발음에 제시하고 있으며 학습자가 영어를 발음까지 인식하는 지도로서 활용하는 데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다. 학습자가 한자를 공부할 때 영어 부분에서 해당 영어 단어의 발음을 위해 한글 소리값을 첨가해서 영어 발음을 익히는 체계를 활용하였다. 위 도표는 본 연구의 핵심적인 기축 자료이며 19세기 초 영어 학습에 연관된 교재가 구성될 때 영어 발음에 관해서 한국어 관점에서 확인하는 방향을 제기하였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당시 영어 교육을 담당하였던 영어 전문가들은 언어 습득 과정에서 발음의 중요함을 각인시키는 차원에서 영어 발음을 가르치면서 영어 철자들의 발음에 해당하는 철자 소리값을 최대한 한국어를 중심으로 정리해서 교육에 활용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러한 노력의 경향은 바로 위에 제시된 표 5에 정리된 체계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다. 비록 일부 한국어 발음 표기가 현재 영어 교육자와 학습자에게 생소할지도 모르지만 영어 소리를 한국인 모국어의 한글 철자를 통해서 확실하게 그 차이와 동일한 부분을 구분하면서 이해할 수 있다. 이에 관해서 예를 들면 과거 한국어 글자 구성을 보면 자음 중 일부를 하나의 자음처럼 조합하여 활용할 수 있었고 현재 이런 방법이 모두 사라졌지만 앞서 병합 방식을 응용하여 기존 한국어 발음 체계로 표현이 불가능한 영어 소리값을 표현하는 것이 허용되고 있었다. 그러한 특수 표기들을 오늘날 영어 발음 교육에 활용할 때 일단 병합 글자의 수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들어서 해당 표기들의 음성적 특성을 제대로 설명한다면 영어 발음에 관한 이해를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영어 소리값 표기의 범주에서도 더 많은 자율성 향상과 외국어 소리값 표기의 폭을 늘리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보다 자유롭게 허용된 글자 표기 방법을 통해 영어 글자들의 발음을 이해시키는 학습 수행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표 5를 보면 한국어 화자들이 영어를 학습하려는 목적으로 국제 음성 기호만을 별도로 참고하지 않아도 영어 모국어 발음 숙달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즉 한글에 포함된 고유의 글자들의 다양한 활용 방식을 기반으로 영어 소리값들을 충분히 표시하는 것이 가능하며 발음에 인용된 병합 방식의 글자 표기들이 한국어 화자들에게 수월하게 수용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만약 도표에 나타나 있듯이 미국에서 출판된 발음 교재인 파닉스 교육 교재에 한국어 철자 조합이 포함된 소리 표기 방식이 합치된다면 영어 발음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기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영어 원어민 발음에 가까운 음성적 표현 구사를 기대할 수 있다. 이것은 발음을 바르게 구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새로운 형식의 학습법이 될 수도 있다. 19세기 초 편찬된 영어 교재를 살펴보면 알파벳의 소리값을 영국어를 기준화하여 소리값을 표준화하였다. 그 당시 영문을 기준화한 것은 영국에서 영어를 처음 접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영국어 발음을 기준하여 만든 한글의 영어 소리값은 어딘가 모르게 어색하고 읽을 때의 소리에 대한 이해가 정확하지 못한 관계로 오늘날까지 영어를 학습할 때 모국어인 L1 한국어 글자를 사용해서 외국어인 영어 L2 발음 표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생겨 L2를 글자에 표기하는 것을 꺼려할 수 있다. 그렇지만 어떤 이유에서든지 해당 편찬 자료에 반영 영어 발음 표기는 현재 영어 발음에서 유창성을 더 지니고 있다는 사실의 추정이 가능하다. 그러면 한글의 소리값을 영어의 표준어로 할 수 있는 미국식 영어 발음에 기준하여 소리값을 재정립할 수 있다면 영어의 정확한 발음 구사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19세기 초 영어 교재에서 영어 알파벳 소리값은 결과적으로 음소로서 이해하고 있음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음소란 글자를 더 이상 작게 나눌 수 없는 음론론산의 최소의 단위로서 표 5는 당시에 사용하였던 영어 알파벳 소리를 영어의 음소로 정리한 내용으로서 다만 도표 글자 중 일부가 현대 한국어 음소와 다른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서 모든 영어 발음 모두를 음소 구조로 정의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표 5에서 알파벳 글자인 모음인 아, 에, 이, 아, 어의 소리값을 정의를 보면 해당 모음 소리에는 각각 3개의 소리가 있으며 이들 3가지 소리값을 인지하고 있어야만 영어 알파벳을 비로소 완성된 발음으로 읽을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어 발음 체계를 보면 주어진 소리의 종류에만 의지해서 영어 알파벳 모음을 발음으로 표기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당시는 물론 현재까지 한국어 모국어 화자가 영어 발음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구사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그리고 미국식 파닉스 교재에 소개된 영어 알파벳 이름을 기준으로 작곡된 ABC성은 영어 글자의 음소와는 별개로 글자의 이름, 명명에 초점을 두고 있어서 알파벳들이 단어를 구성하면서 생성하는 음성을 이해하는데 충분한 수단이 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해당 노래는 알파벳 글자를 편리하게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글자 자체의 소리값과는 무관한 사안을 볼 수 있다. 따라서 파닉스에서 계속 언급되었듯이 알파벳 음소는 파닉스 방법을 구성하는 방법과 과정을 통해서 별도 학습 과정이 있어야 하며 그에 더해서 영어 체계에 어떠한 음소가 분포되어 있는가를 올바르게 알고 있어야 정확한 발음 인식 및 읽기 학습의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에 더해서 영어 자체에 어떠한 음소가 분포되어 있는가를 올바르게 알고 있어야 정확한 발음 인지 및 읽기 학습의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게 될 것이다. 4. 영어와 한국어 소리값 파닉스 교재 접목. 파닉스 교재를 기준으로 하여 영어 알파벳의 음소는 41개로 구분할 수 있다. 그렇지만 영어를 위해 적용된 배열로서 전환하여 한국어 소리값을 정의하면 숫자의 변동이 발생하고 이어서 구성된 알파벳 음성 숫자는 총 54개 소리까지 재분류가 가능하다. 이에 해당하는 소리값 표기는 다음 표 6처럼 제시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자료는 본 연구에서 앞에 언급한 구한말 영어 교재에서 제시한 방식을 기반으로 영어 발음에 관련해서 한국어 소리값 글자 표기 방식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결과이다. 우선 영어 알파벳 음소는 파닉스 교재의 녹음 교재를 토대로 영어 알파벳 음소를 한국어 소리값 구성으로 나타내는 체계를 확인하였고, 이를 토대로 영어 발음을 위한 한국어 소리값 표기 체계를 구축하였다. 다음 표 6을 통해 현재 알고 있는 영어 알파벳 소리를 제시할 때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검토하였고, 한국어에서 나타나는 소리값의 음소적 소리들을 영어 발음을 위해서 다시 체계화하였다. 이를 통해서 현재 알고 있는 한국어 글자 체계로 표시한 영어 글자의 소리 체계와 어떻게 다른지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아래표 6 내용은 가장 먼저 한국어 소리값을 응용한 영어 알파벳 소리값 표시 전체인 41개 영어 소리값을 한국어 표기를 기반으로 구성한 상태를 예시하고 있다. 우선 영어 알파벳 중 모음에 해당하는 소리는 3개의 모음을 중심으로 음소 정의가 구축되어 있다. 예를 들어 알파벳 A는 아, A, 어의 소리이며 E는 에, 이, A, I는 이, I, 이, O는 아, 오, 우, 끝으로 U는 유, 우의 소리 방식으로 정리되어 있다. 앞서 언급하였던 구한말 영어 교재는 출판으로 소개되었을 당시 한국어 소리값으로 영어 발음을 표기한다는 측면에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특히 영어 발음을 한국어로 표시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는 방향에서 영어 학습에 관심이 있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호응을 얻어내기도 하였다. 이것은 비록 해당 교재의 최초 편찬이 19세기 말 경이었지만 영어 발음의 새로운 표기 방식이 영어의 발음을 정확하게 재현하고 있다는 사안에서 중요한 학습 방식으로 연구에 회자되고 있었다. 이것은 비록 해당 교재의 최초 편찬인 19세기 말 경이었지만 영어 발음의 새로운 표기 방식이 영어 발음을 정확하게 재현하고 있다는 사안에서 중요한 학습 방식으로 연구에 화자되고 있었다. 다음에 소개되는 사이트는 유튜브 자료로서 해당 영상을 통해 발음 중심 학습이 현대인들에게 관심을 끌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발음 교육의 효용을 기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전반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파닉스 교재 알파벳 음소값, 파닉스 교재 음소값, 알파벳 이외의 소리값. 위 도표에서 모음의 소리가 실제 음절로 구성되어 발음되는 경우 모음과 자음이 조합하면서 모음 뒤에 자음이 붙게 될 때 A는 아의 소리는 아, A의 소리로 바뀌고 O는 아의 소리로 아를 변하여 읽게 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에 반하여 모음 중 E, I, U는 자음이 뒤에 붙어도 그 소리는 변하지 않고 그 소리를 유지하여 읽는다. 예를 들어 알파벳 A의 경우 at, al, on, ab, am, f, x, as, edge, ek, ed, ev, eg, ep, ek, as의 철자에 자음이 붙으면 기존 아의 소리에서 에의 소리값으로 소리가 변하게 된다. 알파벳 O의 경우도 ot, ol, on, ob, of, ox, os, odge, ok, od, of, og, op, ok, os의 철자에 자음이 붙으면 기존 아의 소리에서 어의 소리로 본래의 소리에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예외인 경우도 있는데 알파벳 I의 경우는 it, il, in, ib, im, if, ix, is, ij, ik, id, if, ig, ip, ik, is의 철자는 뒤에서 자음이 붙어도 이의 소리는 그대로 유지되며 이와 같이 알파벳 모음 중 E, I, U의 철자에는 따로 자음이 붙는다 해도 소리는 그대로 똑같이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영어 발음을 자세하게 살피면 끝 겹자음 발성과 첫 겹자음 발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것은 모음에 따라 변하는 소리를 겹자 형태로 정리하여 글자에 따라 변하지 않은 고정의 소리를 별도로 학습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영어 발음 학습에는 단모음, 장모음, 이중모음, 이중자음으로 소개하고 있는 학습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파닉스 교재에 따르면
이것을 앞서 제기한 음성 결과들을 별개로 구별하지 않고 오히려 영어 알파벳 이외의 소리로 정리하여 설명을 첨가하고 있다. 이것은 음소에 초점을 맞춘 학습 방식을 통한 학습 방향으로 음성을 파악하고 있어야만 글자 형태들이 가리키는 소리값 표기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지금까지 설명 정리를 하면 무국어인 한국어 글자 중심의 소리값을 영어에 적용하는 과정을 거친다면 영어의 다수 음성들을 표기하는 가능성이 열릴 수 있다. 그리고 영어 발음 전체 구조를 숙지하면서 영어, 모국어, 화자에 가깝게 다가서는 가능성이 열릴 수 있다. 게다가 앞서 제기한 응용 방식이 현대 한국어 발음 체계에 국한되어 있지 않아서 영어는 물론 기타 외국어 학습에도 적용시킬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현재 널리 응용되고 있는 파닉스 학습의 영어 발음 교육에 항상 영어를 위한 국제 표준 기호에 의존하는 방법을 탈피하여 본 논문에서 제기하는 방식을 반영한 교수법 및 교재 개발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도란도란 Books Today brought to you by Catherine J. Davis and John Joe. 음소와 의문 학습에 기반한 언어 교육, 언어의 발음 측면에서의 교수법.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언어 학습은 다음의 학습법들을 감안하면서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는 발음인지 교수법의 토대가 되는 언어의 소리값 인식을 증시하는 음소 인식 능력, 의문 인식 능력, 파닉스 교육, 디코딩, 일견 단어, 연음 등의 6개의 방향 항목을 주축으로 논지를 이끌고자 한다. 우선 논지를 분명하게 제시하려는 차원에서 다음 장부터는 앞서 선별한 6가지 방향의 항목들을 정리하여 제시하려고 한다. 1. A. 음소인식 능력. B. 의문인식 능력. C. 파닉스 교육. D. 디코딩. E. 일견 단어. F. 연음. 1. 음소인식 능력. 음소인식 능력은 의문인식을 위해서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중요한 단계이다. 영어 알파벳처럼 글자들은 고유한 소리를 대표하며 해당 소리를 음소라고 칭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음소 인식을 위해서는 글자 등에 연계된 고유 소리값을 인지할 수 있도록 글자와 발음을 분류하면서 인식시키는 과정을 매우 중요하다. 이에 대한 연구로서 김소연을 보면 글자를 합쳐서 하나의 묶음 형태인 한 덩어리로 교육하는 대신에 영어 알파벳에서 사용되는 글자의 소리를 개별적으로 분할하여 각자 글자에 나타나는 소리를 학습하도록 교육이 실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알파벳 글자의 소리들을 구별하여 충분한 인지 상태가 형성되면 알파벳 글자들이 조합하면서 발생하는 소리 결과들을 알아야 한다. 이것을 바로 혼합법 학습이라 명명할 수 있다. 이전에 언급한 것처럼 알파벳 글자는 각각 고유한 소리값이 있고 그 글자가 서로 붙었을 때는 소리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처럼 알파벳 글자들이 서로 합체될 때 소리가 어떤 방향으로 달라지는지를 정확하게 인식해야 한다. 문제는 이러한 학습 방법을 학습자에게 적용하면서 글자 소리값을 인지하도록 훈련시키는 것에 상당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글자를 소리에 연관시키는 방법으로서 소리에 관련된 내용을 일상생활 이야기를 통해서 구성해서 학습자가 손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접근 방식을 구축해야 효과적인 지도가 수행될 수 있다. 2. 의문인식 능력. 우선 의문인식 능력이란 국내 파닉스에서 단어를 가장 중요시하여 학습시키는 지도법이다. 한국어와 달리 영어에는 철자와 소리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발생하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그 이유는 김소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간단하게 그 내용을 정리하면 영어 발음에 불규칙한 소리가 많아서 알파벳 글자와 소리 연관성을 맺어주는 규칙을 먼저 익혀야 하는 필요성을 의미하는 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는 사안을 정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의문인식 능력의 또 다른 부분은 알파벳 글들을 하나로 묶은 음절 및 단어를 구성하면서 여기에 포함된 글자 표현을 발음을 통해서 읽는 것이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알파벳 글자들이 궁극적으로 내포하려는 의미를 이해하는 단계를 가리킨다. 이 학습을 지도할 때는 음절 인식 능력과 의문 법칙에 의해 만들어진 소리값을 인지하는 능력을 향상시킨다. 애쉬비에 의하면 알파벳 글자들 사이에 사용되어 첨가되는 음절 및 단어의 마지막 위치, 끝소리와 구성에 포함된 첫소리를 청취를 통해서 정확한 소리 인식이 비로소 가능해진다.
이러한 학습은 한국에서 단모음 교육 방법으로서 구분되어 지도되고 있으며 알파벳 글자의 모양을 사전에 인식시키는 단계를 거치면서 소리감 인식을 위한 알파벳 글자를 기초 단계로 학습하게 된다. 골덴버그에 의하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영어 단모음을 학습하면서 단어를 암기하는 방식으로 교육하면 학습자 중 영어를 처음 대하는 초급 학습자의 경우 소리의 연계성을 정확하게 인지하여 알파벳 글자의 소리 연관성을 이해하는 데 수월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는 모든 글자의 소리가 서서히 구축되는 현상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파닉스 교육. 여기서 말하는 파닉스 교육은 영어 알파벳 글자 소리를 글자와 음성 패턴으로 구별하고 음성에 나타나는 패턴 중심 활용 상태를 알려주는 데 초점을 맞추는 학습법이다. 글자와 글자의 관계를 다른 말로는 음표 문자라고 한다. 파닉스를 학습했다는 것은 글자의 소리를 충분히 인식되었음을 의미할 수 있으며 글자가 지니고 있는 고유한 소리값도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것을 가리킬 수 있다. 파닉스 학습법의 효용 극대화를 위해서는 알파벳 글자를 직접 종이에 소리를 들은 이후 적거나 또는 큰 소리를 내면서 읽도록 해야 한다. 반드시 큰 소리로 글자를 읽어야 청각을 중심으로 다수의 감각 활동이 학습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고 영어 알파벳 글자에 연관된 소리를 인지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다감각적 활동을 수행하도록 학습을 진행하는 방식은 글자를 보고 쓰면서 손의 소근육의 발달 감각을 토대로 글자를 다감각적으로 익히게 되고 음성을 직접 발화하면서 인식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영어 글자 소리가 지닌 음성 특성들을 계속적인 반복 학습에 해당 글자를 두뇌에 분명하게 각인시키면서 기억력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음표 문자의 패턴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알기 위해서는 영어 글자의 소리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한다. 영어 철자를 살펴보면 각각이 하나 이상의 소리를 대변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모음 중 이중모음과 이중자음은 매우 다양한 소리들이 하나의 철자 표기로 나타내기도 한다. 그러나 이중모음과 이중자음의 표현법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 학계에서조차 이런 글자 조합을 위해서 쌍모음과 쌍자음이 붙어서 나오는 글자로 분류하면서 외국인에게 교육할 때는 해당 철자 표기 방식을 알파벳 이외의 소리 등으로 별도로 분리시켜서 지도하기도 한다. 이중 글자 체계에 관한 발음 교육을 위해서 구원말 시대 영어 교육 자료로서는 영어 글자의 소리를 정확히 전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었기에 알파벳 이외의 소리까지도 한글의 소리값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본 논문 중 표 6에 해당한 소리에 대한 한국어 발음 표기 방식의 정리가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하면 영어의 복합 조합 글자 체계 이해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파닉스 중심 교육에서 학습할 철자로 대변되는 글자 표식의 디코딩 방식을 이해하는 것이다. 디코딩 학습은 글을 보다 글로 읽을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켜준다. 만약 표음식의 과정으로 충분히 배우지 못했다면 디코딩 학습은 절대적 과정이다. 우선 제시된 그림에 글자를 섞어놓고 옆에 해당하는 그림을 글자를 천천히 발성하면서 목소리로 읽어준다. 글자의 소리를 들으면 그에 해당하는 그림에 알맞는 글자를 순서대로 올바르게 붙이거나 그림 옆에 올려놓게 한다. 이것은 영어 알파벳 글자의 통일성을 알 수 있게 하는 훈련이고 글자의 소리가 철자로 변형되었을 때에도 글자의 고유한 소리만 알아도 충분히 글자에 대한 인지가 가능하게 하는 학습이다. 이에 대한 연구 중 민초롱을 참고하면 이렇게 글자의 음소 구조를 정확히 알 수 있게 구별한 학습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 읽기에서 나아가 독해까지 완벽하게 읽는 과정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4. 디코딩을 활용한 철자 학습법. 이 부분을 설명하기 이전에 언급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파닉스 교육을 지도하며 알아야 할 단계로는 바로 인코딩의 이해라고 말하고 싶다. 인코딩 학습법은 여러 방향으로 학습할 수 있는데 그중 플래시카드를 사용하여 학습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 학생들이 파닉스 교재에 그려진 그림을 보고 그에 해당하는 단어를 큰 소리로 읽은 후에 철자에 맞춰서 글을 받아 적는다. 글을 종이 위에 써 놓은 다음 큰 소리로 해당되는 언어를 큰 소리로 읽고 다시 한번 각각의 글자에서 나오는 소리를 반복적으로 읽게 한다. 영어 철자의 모음과 자음에 따라 변하는 소리를 알아야 글자에서 나온 소리가 어떻게 다른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월덴버그 및 그리핀 올슨 등에서 영어 철자에 따라 변하는 소리가 어떠한 소리인지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인코딩 학습법이 그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사안을 제시하였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인코딩 학습을 거친 이후에 디코딩 학습을 활용하여 영어 철자와 발음 관계를 성공적으로 읽을 수 있게 하는 학습 방법으로는 단계를 나누어서 진행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로는 새로운 단어를 가정하여 배우게 된다면 해당되는 단어를 먼저 읽게 하는 것이 아닌 완주법에 맞게 글자의 어순으로 천천히 읽게 한다. 이 방식으로 배우는 이가 쉽게 구별하여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게 된다. 둘째로는 어느 정도 글자와 철자의 인식이 가능해지면 이제는 같은 유형의 영어 글자를 연이어 제시한다. 예를 들어 cow, now, down, town, clown, brown, frown, crowd, howl, owl의 제시 단어를 10개로만 구분하여 글자의 유형을 충분히 소리로 구분할 수 있게 하고 받아쓸 수 있도록 하면 새로운 유형의 글자를 배울 때도 흔들림 없이 글자의 유형을 충분히 쉽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읽을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게 된다. 셋째로는 영어 글자의 짧은 모음, 단모음을 배울 때는 2개의 붙은 철제 소리를 따로 알려줘서 인지를 시켜줘야 글을 읽을 때 더 정확한 발음으로 읽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앞에 붙어있을 철자를 먼저 제시하여 보여준다. 제시된 글자는 ebb, egg, ed, f, egg, 배, 캐, 대, fe, ye로 읽는데 한국어 소리값으로 읽을 때는 상호 순서로 맞추어서 ebb, egg, ed, f, egg, 배, 대, ye로 읽게 된다. 올바른 발음을 위해서는 짧은 모음, 짧은 자음, 그리고 짧은 자음, 짧은 모음으로 소리로 읽을 때 반드시 부드럽게 이어서 읽어야 바른 발음이 된다. 넷째로는 몇몇의 파닉스 교재는 모음을 따로 구별할 수 있도록 글자의 색을 덧입혀 설명을 한다. 예를 들어 짧은 A를 설명할 때는 형광 빨강색을 사용하여 cat, apple에 구분이 되도록 하고 긴 모음, 장모음 A를 설명할 때는 진한 빨강색을 사용하여 table, rain, play, safe에 구분되도록 한다. 단어 중에 장모음인 A, they, their, valet의 단어에는 A의 긴 모음의 소리가 포함되지 않더라도 긴 모음으로 읽어야 되는 경우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다섯째로는 글자 모음의 색을 덧입히게 된 목적은 다음과 같다. 우선 영어 알파벳 글자 모음의 특징은 자음이 모음 앞과 뒤에 붙는지에 따라 모음의 소리가 다양하게 변하기 때문에 일정한 소리값을 미리 알 수 있게 하려고 색을 입힌 것이다. 모음에 따라 변하는 소리를 기억하기에는 가장 알맞은 학습법은 바로 색으로 그 기준을 정해 일정한 소리값을 추정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글자의 소리를 미리 인식할 수 있게 된다면 쉽게 글자의 소리를 기억하여 오랫동안 머릿속에 기억이 된다는 장점이 있다. 여섯째로는 영어 알파벳 글자의 소리값을 색깔로 입혀서 인식을 시키면 본능적으로 글자의 소리를 기억하여 읽는 경우가 있다. 특히 he, feet, eat, weird, key, pizza, shield의 단어가 다르더라도 글자의 소리값을 같은 색깔로 입혀서 학습을 병행하면 단어의 글자는 변해도 글자의 색깔은 변하지 않아 같은 소리값이 있다는 것을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음에 도움이 된다. 게다가 각자 다른 단어를 활용하게 된다면 글자의 색을 통해 소리가 다른 것을 구별하는데 매우 효과적으로 기억할 때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eat, had, steak의 단어는 다른 소리를 지니고 있으나 이를 색으로 표현하면 어떤 모음 글자에 따라 소리가 달라지는지에 굳이 설명을 안 해도 뇌로는 이미 인식이 되어 있어서 학습에 큰 효과를 미친다. 5. 일견 단어의 정의와 적용. 여기서 제기하는 일견 단어란 정확히 묘사하자면 고르지 못한 소리를 가리킨다. 대부분의 글자는 규칙적인 소리로나 발음대로 읽을 수 있게 표시되어 있다. 하지만 몇몇의 글자는 소리 나는 대로 읽지만 자음과 모음에 따라 표시되는 글자가 다르게 쓰여 있기에 글자를 보이는 그대로 암기하는 방식이 아니면 발성의 읽기 수행이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영어 모국어 화자 중에는 비록 이전에 보지 못한 철자 구성을 포함한 단어라고 하여도 음성 발화를 수행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다.
이러한 점은 발화가 반드시 단어 암기를 선행 조건으로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언어를 배움에 있어 영어는 매우 고르지 못한 소리를 지닌 것은 사실이다. 예를 들어 글자 E의 소리 값은 알파벳 글자 E의 긴 소리와 매우 유사한 경우가 있다. 하지만 소리는 같으나 단어는 fit, need, keep, see, fill로 구성되어 있다. 단어 빈과 같은 경우에는 알파벳 글자 E, 짧은 E 소리와 매우 유사하게 발음을 하게 된다. 소리는 같으나 다른 단어로 표기되어 쓰여진 것을 일견 단어로서 즉 고르지 못한 소리로 정의할 수 있다. 이처럼 고르지 못한 소리를 지도할 경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글자의 소리를 먼저 읽도록 알려주고 김소연에 따르면 글자를 적을 때 다른 유형의 글자 형태도 유사 발음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사실을 명기해야 할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bean이란 단어를 알려줄 때는 e에서 나오는 소리값과 fit의 소리값이 있음을 먼저 알려준 후에 학습을 진행해야 한다. 올바른 소리를 먼저 언급한 후에 뒤에 있을 고르지 못할 소리를 알려줌으로써 비록 음성적으로 동일하더라도 각각의 소리가 별개의 단어로 사용될 때는 의미가 다른 대상을 가리킨다는 부분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것이다. 일단 앞에서 언급한 고르지 못한 소리를 지도할 때는 같은 소리를 포함한 단어를 제시하면서 알려줘야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받아쓰기를 시작할 때 단어 의미적 차이점을 설명하고 크게 글자나 단어를 읽게 만들면 글자의 차이를 확연히 알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을 활용하면 암기에만 의존하는 교육이 아니라 동일한 발음으로 철자 표식이 다를 수 있다는 사안을 인식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단어의 의미를 구별하듯이 글자에서 나타나는 소리 측면의 습득에 있어 그 차이를 구분을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앞에서 제기한 단어 빈을 읽으라고 하면 글자의 독립적인 소리로 b, 이, 으로 읽게 되고 바로 관련된 단어의 b, 이, 을 알려줌으로써 두 글자의 차이를 설명한 후에 어떤 글자에 고르지 못한 소리인지 알려준다. 그런 다음에 글자 b, 이, 내부에서 어떠한 글자 표식이 동일한 소리로 나타나는가를 학습자에게 물어보면 E의 소리값이 짧은 E와 같이 소리가 같다고 한다면 글자 E 위에 I를 써서 그 글자의 차이점을 알려주는 과정을 갖는다. 글자가 비록 소리는 같지만 다른 형태로 표기되는 결과를 알 수 있도록 유사한 단어로 다른 점을 꾸준하게 반복적으로 알려줘야 한다. 아무도 고르지 못한 소리는 우리나라 언어와 매우 다르기 때문이다. 설명하기에는 매우 힘든 점은 있다. 그러나 글자의 소리를 분명히 알고 있다면 설명하는 것도 어렵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글자의 소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이를 설명할 수 있기에 음소 인식 능력과 의문 인식 능력은 빼놓을 수 없는 영어의 중요한 파닉스 교육의 대표적인 학습 영역이다. 이와 같은 두 가지 발음 학습 방식들을 통해 영어를 배우는 것만으로도 읽기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소리의 규칙을 배우는 것은 영어를 배움에 있어 가장 기본적이다. 6. 영어의 발음의 주요 현상 연음. 비모국어 화자가 영어 발음을 배우더라도 영어 원어민 수준으로 발성을 생성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일반적 현상이다. 교사들 중 영어 파닉스 교육 경험이 있거나 회화를 통해 영어 특성을 훈련시키는 교사들이 학습자들의 학습 결과를 통해 현존하는 발음 교육만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특이한 경우가 있는데 한국어 화자가 영어 노래를 부를 때 놀랍게도 영어 원어민과 발음이 매우 유사하게 또는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노래 가사에 포함된 영어 글자를 음악 상황에 따라 노래를 부를 때 글자들의 소리값 등이 서로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면서 발성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노래 부르듯이 소리 글자를 이어서 소리로 읽으면 해당 글자의 실질적 소리값이 실제 언어 구사에서 나타나는 것과 유사한 발음이 가능해진다. 이 말은 글자의 소리를 끊기지 않고 단어와 단어를 이어서 연속으로 발음한다는 상황을 의미하며 이런 방식으로 글자들을 읽으면 영어 모국어 화자에 가깝게 발성할 수 있음을 가리킨다. 따라서 모국어 화자가 대화할 때나 읽을 때나 말할 때 이어서 읽기로서 연음 방식을 적용한다면 영어 본래의 모습을 재현하는 자연스러운 영어 발음이 가능하게 되고 결국 영어 원어민처럼 소리를 내면서 대화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파닉스를 주도할 때 조국을 보면 연음 방식의 적용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영어 글자를 연음으로 통해 계속적으로 부드럽게 이어서 읽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어 모국어자는 영어 특유의 연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한 관계로 영어를 본유 그대로 연음을 통해 발성하기가 쉽지 않다. 예를 들면 스타벅스 단어를 영어 방식으로 소리내어 읽을 때 한국인 파자들은 통상적으로 스타벅스로 읽는 형태를 보인다. 그렇지만 표 6에 제시한 영어 글자 소리값을 한국어 방식으로 정리한 내용을 적용하면 다음 단계를 거치면서 소리를 구사해야 할 것이다. 1단계 영어 단어 구간 설정 스, 아, 얼, 브, 어, 크, 스 2단계 한국어 소리값의 영어 단어에 대한 적용 스, 아, 어, 브, 어, 크, 스 즉 한글 소리값으로 단어의 구간을 정해 읽으면 스, 아, 얼, 브, 어, 크, 스 소리값으로 읽고 이들을 연음 방식으로 이어 읽으면 스타벅스로 읽게 된다. 여기에 연음을 더해 받침을 넣어 읽으면 Starbucks 발음으로 읽기가 가능해진다. 원래 Starbucks에 벅 받침에 x를 붙여야 하지만 폰트로는 그 소리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 수위까지 정하기가 애매한 상황임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영어 글자의 완벽한 음성화 결과에 도달하려면 앞에 제기한 글자와 글자 사이에 연음을 넣는 것이 절대적 조건이 아닐 수 없다. 글자와 글자 사이 또는 철자와 철자 사이, 단어와 단어 사이, 그리고 문장과 문장 사이를 연음을 통해 발성할 때 부드럽게 영어 모국어 화자처럼 음성 표현이 가능해진다. 이러한 학습 방식을 연음 또는 이어학습이라고 말할 수 있다. 만약 한글 글자에 앞서 제기한 연음을 표시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한국어 받침으로 사용할 소리 글자를 첨가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스타벅스를 읽을 때 스타벅스로 읽지 말고 연음을 넣어 스타벅스로 읽어주면 영어의 연음을 반영하면서 영어에 가깝게 자연스러운 형태로 발음을 생성할 수 있게 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글자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스타벅스로 딱딱 끊어서 읽는 대신에 Starbucks로 글자를 붙여서 연음을 반영해서 읽어야 비로소 영어 발음을 완전하게 반영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4. 모국어 기반 영어 발음 지도 1. 영어 알파벳 소리값 학습 과정 영어를 처음 배우는 시기에 직감적으로는 먼저 접하는 상황을 보면 전형주에서는 주로 영어 동화책, 영어 원서, 영자, 신문 등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들 자료가 제시하는 다수의 다양한 주제를 이해하는 학습 방식을 통해 학습을 진행하고 있음을 알려져 있다. 영어 모국어 국가인 미국, 캐나다를 보아도 아동에게 동화책과 다양한 주제의 독서, 서적 등을 기초로 내용을 알려주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읽기 교육이 수행되고 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명심해야 할 점은 정작 영어 모국어 지역에서의 학생들이 인쇄된 철자를 발음과 함께 인식하는 데 도움을 주는 목적으로 파닉스 수업을 별도 교과 과정으로 실시하고 있다. 그 이유는 비록 서적을 많이 접하게 한다고 하여도 알파벳으로 구성된 글자의 소리값은 따로 학습 과정을 이수한 후에야만 비로소 발음을 포함해서 모든 글자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어를 교육하는 방법으로서 영어 원서 독서 교육에서는 글자의 소리값을 음원 매개체를 통해 접하는 방식은 글자에 연관된 발음 전체를 확실하게 인식하는 데 한계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학습자가 비록 책의 내용은 이해하였으나 글자에 관련된 소리값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지 못하면 해당 내용 전체를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하기 어려울 것이다. 언어 교육에서 4가지 부문으로서 쓰기, 읽기, 듣기, 말하기는 학습의 핵심 요소들이다. 특히 말하기 부분은 발성을 통해 자신의 의도를 전달하는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과 함께 중요성에 결코 간과하지 말아야 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언어 교육에서 이들 요인들이 균형이 유지되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모든 교육 과정이 철저하게 검토되고 이를 토대로 적절한 교육 수단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앞서 언급한 발음 교육은 바로 네 부분이 조화롭게 언어 학습의 궁극적 목적 달성을 위해 외국 교재 방식에만 그치지 말고 본 연구가 지향하는 모국어 글자 소리값의 재인식 및 외국어 발음을 위한 적용과 응용을 통한 외국어 발음 교육 방안을 비중 있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아동의 영어 습득
납득에 대한 이보키와 요도스의 주장에 의하면 아동이 외국에서 출생하였거나 해당 지역에서 장기간 머물렀다면 가장 먼저 청취훈련을 통해 발화를 수행하는 과정으로 해당 언어를 먼저 습득하고 이후에 글자의 소리값을 인식하는 발음 원리를 배우는 기회가 가능해진다. 발달 과정에서 일단 읽기 단계에서 이르게 되면 어휘와 문장에 집중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대신에 외국어의 글들을 읽어나가면서 스토리의 내용을 해석하는 방법을 토대로 주어진 스토리를 이해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시기에 돌입하게 되면 즉각적으로 파닉스 교육 방식을 적용해서 외국어 글자 체계에 관련된 발음 체계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외국어에 접근할 때 더욱더 탄탄하게 원어민과 유사한 발음 수준을 갖추는 것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2. 영어와 한국어 소리값의 조합. 외국을 방문할 때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면 단연코 해당 국가의 언어 구사 능력을 갖추는 일이라고 본다. 그리고 해당 외국어 발음은 자신의 의사를 정확히 전달하는 데 절대적 조건일 것이다.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학습하는 상황을 보면 대부분의 외국인들은 한글을 배우려는 목적으로 모국어 글자를 한글 아래 병기하는 모습을 아주 흔하게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을 활용하여 한국어 소리 체계를 이해하기 시작하며 더 나아가 한국어 글자에 포함된 구조를 이해하려고 한다. 이와 같은 과정은 바로 학습 목표 언어의 소리를 모방하는 단계로 넘어가며 점진적으로 한국어 학습을 완수하는 결과를 도출하게 된다. 외국어 단어를 배우는 단계에서도 외국인은 자신이 잘 사용할 수 있는 단어를 연상하면서 중점적으로 한국어 글자 아래 소리를 기반으로 표기를 시도하고 언어를 학습하는 모습을 흔하게 발견할 수 있다. 그렇지만 한국어에서 외국어인 영어를 교육하는 상황을 보면 대부분 학습기관에서 영어 발음 학습 및 인식을 위해서 한국어 소리값 활용을 자제하는 분위기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성향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영어 학습의 발음을 확실하게 구축시키는데 나름 걸림돌이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현재 한국어 글자 체계 및 발음과의 연관성에 대한 과학적 체계의 특성은 이미 입증되고 있지만 이러한 한국어 글자의 소리값 기반 소리 체계를 발음의 인식을 시작하는 기초 단계에 적용해서 영어 발음을 영어 모국어 화자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저버리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한국어에서 초기에 최초로 실시된 한국어 글자 활용 영어 발음 초기 방식은 당시 외국어 전문가들이 후진의 영어 이해 확충에 상당히 관심이 많았다는 사실을 여실하게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교육 전문가들이 당시 영어의 중요성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었기에 한국인에게 가장 적합한 언어 학습을 고민하면서 발음 교육의 고심한 흔적이라고도 판단된다. 즉, 자신들이 영어를 학습하면서 겪었던 난관의 경험을 통하여 체득한 학습을 토대로 영어의 중대한 입지를 알고 있기에 발음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한국어 글자 체계를 바탕으로 한국어 모국어 화자에게 영어 글자 및 단어의 소리값을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한국어 글자 표기 중심의 파닉스 교육을 제기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다음 예3은 표 6에 정리된 영어 소리값을 한국어 글자 소리값으로 정리할 때 어떤 모습으로 적용되는지를 제시한 자료이다. 그리고 여기 자료는 19세기 초 편찬되었던 조선시대 영어 교재 아학편에서 제시한 방식의 기존에서 해당 방법을 재분석하여 구성한 자료이다. 3. 생각할 사는 무성음으로 think로 이, 은, 크로 음소를 정의가 되며 이를 의문의 소리로 정의하면 think로 글자의 소리를 읽는다. 저, 피로 유성음으로 that, t로 음소로 정의가 되며 이를 의문의 소리로 정의하면 that로 글자의 소리로 읽는다. 법은 low로 우로 음소로 정의가 되며 이를 의문의 소리로 정의하면 law로 글자의 소리로 읽는다. 드물 he, rare, e로 음소로 정의가 되며 이를 의문의 소리로 정의하면 rare로 글자의 소리로 읽는다. 거품구는 form으로 로 음소로 정의가 되며 이를 form 글자의 소리로 읽는다. 골곡은 valley로 로 음소로 정의가 되며 이를 belly로 글자의 소리로 읽는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 학습 방향도 다양하게 변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언어를 학습할 때는 소리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부분은 영어를 학습할 때도 예외가 아닐 것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배울 때 자신의 모국어 글자와 소리값을 연상하면서 활용하는 것처럼 한국에서 영어에 연관된 발음을 교육할 때 유사한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말하려는 요지는 바로 한국인에 대한 영어 교육에서 발음의 완성도를 향상시키려는 차원에서 구한말 시대에 영어 교육에 헌신하였던 영어 전문가들이 체계화시킨 영어의 한글 글자 및 소리값 활용 방식이 매우 효과가 높을 것이라는 점이다. 여러 교육 현장에서 학습 효과가 확인된 교재를 읽어보면 대부분의 교과서와 참고서들이 기획자들 각자가 선택한 개별적 방식과 한정된 이론 등을 토대로 구성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들 교재들이 발음 구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는 하지만 영어의 소리값 이해의 증진을 위해 한국어 발음에서 최근의 체계 방식에만 초점을 두고 있어서 영어 발음 진면목을 제대로 인식하는 데 충분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검토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영어 발음의 올바른 소리값을 배우려면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가에서 출판된 파닉스 교재를 선택하고 여기에 한국어 소리값의 연계성을 짚어나감으로써 영어 소리값을 정확하게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그 소리값을 영어 모국어 하자에 근접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목표에 방점을 두고 설정한 영어 알파벳 글자와 한국어 한글 글자의 상호 연관 상황을 구성해서 영어 발음 소리값의 한국어 글자 소리값 응용 체계를 표 6에 정리하였고 이와 같이 소개된 체계 내용은 향후 한글 체계 기반 영어 발음 파닉스 교육을 위한 중요한 기초 자료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3. 영어 글자 의 한국어 소리값 표기. 여기서 앞서 제기한 영어 소리값 표시 체계와 현재 한국어 소리값 글자로 표식이 불가능한 영어 발음의 표식 수단으로서 영어 음성 발음을 선별해서 앞에 표 6에 제시한 한글 소리값 적용 과정을 제시하려고 한다. 그 이유는 선택된 영어 알파벳 소리값이 현대 한국어만을 활용한다면 영어 발음을 정확하게 내기에 쉽지 않은 예들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발음할 때 앞쪽 표 6을 참고하면 영어에 가까운 발음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국제 음성학 기호에만 의존해서 발음을 묘사한다면 를 적용하지만 영어 파닉스 교육에서는 학습자를 이해시키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대신에 한국어 소리값 표기 방식을 적용해서 영어 글자를 한국어 글자를 적용해서 소리값을 구성하면 한국어 글자인 그리고 의 소리를 통해서 영어 소리 발성을 시도할 수 있다. 즉 결과적으로 보면 영어 모국어 발음과 유사한 소리를 발성하는 가능성을 열 수 있다고 본다. 영어의 글자 에 해당하는 한국어 소리값인 발음은 무성이라 할 때 입모양을 만들면서 혀를 살짝 구강 앞쪽 치아에 접근시키고 접촉을 시도한 이후에 입의 앞쪽에서 바람을 부는 상태를 가리키는 히읗을 따라 발음한다면 영어의 소리를 정확하게 발성할 수 있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영어 소리는 한국어 소리값 방식의 응용을 통해서 모양 연상 방식을 기반으로 발음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다음에 제시한 그림 2-A의 예시는 방금 설명한 영어 발음을 생성하는 입모양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을 보면 영어 소리값에 해당하는 발음을 발성할 때 제한하였던 영어 소리를 그리스 음성 기호 문자에 해당하는 기호와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그림 2-B를 보면 아래 그림 영어 글자 의 발음 수행하는 입모양 형태를 제시하고 있다. 이 소리는 한글의 소리와 매우 비슷한 것을 볼 수 있다. 해당 글자는 자음인 히읗과 히읗을 붙여주고 을을 받침으로 사용하여 아래의 자음을 히읗으로 소리값을 표시한 것이다. 를 해주면 그림과 유사하게 발음을 할 수 있다. 세 번째 예시 그림 2-C에서는 영어 알파벳 V의 소리를 발음할 때 냈을 때의 입모양을 가리킨다. 이 글자 값은 한국어 소리값 글자 표기인 의 발음과 흡사하며 해당 소리값 글자의 발성 방식은 자음인 비읍과 히읗을 붙여주고 받침을 으로 사용하면 입모양을 비슷하게 하여 발음하면 된다. 그림 2의 그림을 보시면 입모양으로
th와 f와 v의 발음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언급했듯이 위 그림 2는 한국어 모국어 하자가 영어 소리를 가장 근접하게 발음하기 힘든 것 중 영어 알파벳에서 를 선정한 경우이다. 이들 영어 알파벳은 지금의 한국어 방식만을 적용한다면 소리 표기 시도에도 그치고 오히려 영어 본래 발음과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다고 한다. 앞서 언급한 방식으로 영어 알파벳 음성 표기를 한국어 글자로 재구성하는 방식을 활용한다면 영어 알파벳 글자들의 소리를 더욱 정확하게 표시함은 물론이고 영어 교육 대상자 중 영어 기초 학습자들, 문해력 및 난독증 학습자 등에게 효과적인 발음 학습법이 될 수 있다. 한국 사회에서 영어가 중요한 외국어로서 중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향후로도 그 영역이 더욱 넓게 퍼져나가게 될 것이다. 과학의 발전으로 번역기와 AI 활용 소프트웨어의 개발이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고 사회통신망 확충의 급속한 보급을 토대로 실시한 소통도 가능한 시대가 오기 때문에 영어 선호도가 더욱 강한 현상으로 등장할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국제어라고 불러도 무방한 영어를 다양한 사람들이 이용해야만 한다. 이와 같은 발전 속에서 명심할 사항이 있다면 영어를 통한 유난한 대화를 상대와 수행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의견소통을 영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발음 부분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기에 지금이라도 영어에 대한 자신의 영어에 대한 교육 방향을 파니스 학습을 중심으로 더욱 심화시키는 영어 읽기 학습에 노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영어 학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여러 자료들을 참고하면 이제는 발음 교육의 목적 달성에서 효과의 극대화를 추구한다는 측면에서 한글 소리값을 토대로 영어 발음 소리값을 인지하게 하면서 영어 발음의 자연적 수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연음 학습을 통해 영어의 학습 역량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5. 결론 및 재현. 브라질에서 모국어인 포르투갈어의 음성적 특징을 토대로 시도되고 있는 영어 교육을 보면 영어와 유사한 발음을 지니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지만 여전히 포르투갈어가 모국어 화자들에게 외국어로서 영어를 교육할 때는 해당 언어의 철자와 발음을 기준으로 영어를 가르치는 새로운 학습 방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모든 국가의 고유한 발음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국가의 언어 철자를 배려해서 발음의 규칙을 잘 해석하여 외국어 교육에 적용시키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더 나아가 외국어인 영어 철자의 발음을 교육을 시행하는 해당 국가의 모국어로 재해석함으로써 영어 철자의 소리를 확실하게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철자는 곧 의도하는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중요한 매개체이기 때문에 정확한 발음 습득을 학습 체계에 반영하지 못하는 방식은 영어 교육의 소개 목적을 충분하게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파니스 학습을 특정 국가의 모국어를 기반하여 음소와 음운으로 학습을 시행할 때 향상된 학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스페인어의 경우 스페인어 철자에 대한 규칙을 정확하게 인식한 이후 영어에 그 체계를 적용한다면 조금 더 정확한 영어 발음을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따라서 국제 표준 기호가 영어 읽기에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단순히 기호로만 영어 발음을 학습하기보다는 앞서 설명한 모국어 발음 응용 방식에 맞추어 영어 발음을 재인식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면 발음 교육 수준 향상에 큰 도약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어에서도 읽기 학습 역량을 향상시키려면 동일한 방법을 적용시킬 수 있어야 한다. 외국어인 영어를 활용함에 있어서 어려운 점은 이전 학습에 활용되었던 국제 표준 기호 활용 방식을 영어 교육에 그대로 적용시키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이전 한국어 폰트 방식으로는 영어에 나타나는 모든 발음을 표기하는 데 한계점이 있다. F의 경우 한국어로 발음을 표기할 때 단순히 F로만 나타내기보다는 방식을 적용한다면 영어 고유 발음에 더 가깝게 다가설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렇지만 지금의 한글 폰트 방식으로는 해당 발음에 영어 F에 적용하기가 가능하지 못하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외국어의 모국어 발음 체계를 조금 더 상세하게 분석하고 영어와 발음에 있어서의 연계성을 고려한다면 한국어 모국어 중심 영어 발음 인식 교육을 조금 더 확실하게 완성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이처럼 교육 방안을 보완하여 한글 폰트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 영어 발음을 보다 더 정확하게 구사하고 영어 원어민들과 자유롭게 상호 이해를 도모하면서 대화를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도란도란 Books Today brought to you by Catherine J. Davis and John Joe.
네, 이렇게 해서 모국어에 기반한 의문인식이 파닉스 학습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을 갖고 같이 논문을 읽어보게 되었는데요. 어떠세요? 파닉스 학습이라는 것은 단순히 글자의 단어를 읽는 게 아니라 음소인식, 의문인식, 음성인식 능력을 다 배우고 디코딩, 블렌딩 학습을 더불어서 해야 파닉스 학습의 70%가 완성이 된다. 나머지 학습은 네 맞아요. 스토리텔링도 해야 되고 다른 책들도 보면서 영어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서론과 결론과 본론에 대한 내용으로 구체적인 문장의 스트럭처를 공부하게 되는데요. 그 전에는 우리가 파닉스 학습을 잘 공부해야 글자와 글자 사이, 철자와 철자 사이, 문장과 문장 사이에 연음이 있어야 이어 학습이 이어져야 우리가 파닉스를 제대로 배웠다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어디 가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희 가서는 저렇게 말하고 흔들리지 마시고요. 내가 그리고 우리 자녀가 제대로 영어를 하지 못했던 거는 이렇게 파닉스 학습의 내용을 잘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몰라서 그런 거니까 이제는 이 내용을 갖고 파닉스에 대한 기준으로 바로잡아서 여러분들의 영어 학습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란도란 북스의 잔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